네, 안녕하세요. 에코우의 해설강입니다. 37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파인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이 기능 항진증이고, 또 적게 되는 게 저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단순한 방법은 갑상선은 우리 몸에 있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일러를 과도하게 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이 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고, 보일러를 너무 적게 켜서 그렇게 되면 많이 춥겠죠.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심박수가 감소되는 것이 기능 저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 심박수나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이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나타난 문제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큘의 펑션이 증가하고 있는 A번이 정답으로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372번 보시면은 하이포사이로디즘 기능 저하증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벤트리클의 펑션 자체가 저하되어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한 번에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3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말판 신드롬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서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결체 조직 결함 질병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커넥티브 티슈 조직에 결함이 생겨서 마찬가지로 동맥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결체 조직 성분이 없어지게 되면서 동맥이 쭉 늘어나는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좀 구성 자체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잘 찢겨 나가기도 하겠죠. 보기 한번 보시면 에올틱 루트 딜라테이션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요. 찢겨지면 다이섹션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면서 역류도 동반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는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가 추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승모판 일탈증이죠. 말팔 신드롬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여기다가 프롤랩스까지 같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판 신드롬이 있는 환자의 대표적인 영상이 되는데요. 지금 에올틱 루트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특징적인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결체 조직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에올틱 쪽의 압력을 높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를 빨리 보여주는 구역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지금 플랩이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 어느 부분이 좀 찢겨져서 이쪽에 다이섹션까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영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74번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마이트랄 밸브 애뉴루스 레벨에서 어떤 멤브레인 막 성분이 관찰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정의고요. 정답은 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트랄 밸브 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마이트랄 애뉴루스 레벨에 어떤 멤브레인 성분이 보여진다면, 막 성분이 보여진다면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5번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이 용어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따 드릴 거고요. 이쪽에 생기는 럽처래요. 이 성분이 파열됐을 때 에올틱 월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375번의 정답은 C번으로 체크를 좀 해보고요. 헤마토마가 생기는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고요. 우선 이게 어떤 건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용어로 볼 수 있는데 베셀, 베셀 쪽에도 에올타 이런 곳에도 영양 공급이 들어가줘야겠죠. 이 혈관 자체의 기능은 다른 장기에 혈액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지만 혈관 이 부분에다가 영양 공급할 수 있는 다른 혈관들이 분명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혈관을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서플라이 하는 곳이 터니카 미디아와 이제 바깥쪽에다가
영양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 안의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파열이 생기게 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관 안에 이렇게 공급해주는 부분 쪽에서 럽처가 생기게 되면 이쪽에도 혈액이 쭉 고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트라 쪽에 헤마토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용어가 어떤 건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 거기에 대한 쭉 설명이었어요. 럽처가 됐을 때 이 부분에 그래서 월 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트라뮤럴 헤마토마가 생기는구나. 이 그림 정도만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